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박남규 혼자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그동안 이제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김호 위원은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김호 위원도 단독으로 또 방송을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 김호의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타이틀로 또 독자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박남규 팬들도 그렇고 또 김호 위원 팬들도 김호 위원의 방송 많은 청취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017년 6월 30일 6월의 정말 마지막 경말이죠. 금요경말 10개 경주가 역시 준비가 돼 있고 이번 주는 시간이 좀 1경주가 좀 앞당겨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경주가 이제 부산 경마가 먼저 한 경주 시행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부산 경마가 먼저 시작이 되죠. 그래서 2시 30분부터 첫 경주가 출발합니다. 시간이 조금 앞당겨진 점 착오 없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3경주에 제가 UCC를 통해서 예고해드렸던 추천 경주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담양영웅의 최강 스텔스 요거 주력 한 방으로 8배짜리 제대로 적중을 해냈고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그 마지막 경마에 대해서 편성은 좀 빡빡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천 경주를 1경주, 6경주, 마지막 10경주, 1경주, 6경주, 10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는 출전 두수는 8두인데 발당판은 4마필 위주로 팔리죠. 4번마 태스크포스, 또 5번마 경주의 두레박, 6번마 에이스 돌풍, 1번마 백년 시대까지 요 네마필이 능력이 정말 센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의 편성이 굉장히 세요. 이 네마필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네마필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예요. 이게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네마필 안에서 끝나는데 요거 여러 방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딱 한 방으로만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되기 이전부터 좀 노리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또 편성도 그렇고 강자와의 일전이긴 합니다만 전뭐 무난히 데뷔 전부터 능력 발휘가 가능한 두 마필 딱 그 두 마필밖에 안 보이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요거 바치는 거 없이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믿음을 갖고 한 방으로 때려 먹는 1경주 추천 경주를 선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2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쪽에 1번 명신파워 중심으로 배당패 들어가죠. 명신파워는 강초로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데뷔전 때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빠른 페이스에서 따라붙으면서 그것도 외곽을 돌면서 3자까지 버텨냈는데 이번 경주는 레이스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페이스가 느려요. 그렇다면 1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다시발 기술기승하고 또 플러스 알파에다가 또 편자까지 이번에는 또 교체를 하면서 아주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놓고 나왔고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1번 명신파워는 강축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여기 이제 3번만 아토미지, 6번만 컨피덴셜, 8번 스페셜 파워, 그 밖에 리멤버 캡틴 만남의 시작 또 배가원까지 적당히 팔리는데 이 명신파워가 강축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갈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죠. 따라서 한 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역시 8번마 스페셜 파워예요. 스페셜 파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힘이 차가면서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자리를 못 잡고 심하게 또 외곽을 돌면서 거지 손실을 너무 많이 받던 그런 마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역시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페셜 파워는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또한 상대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조인공 기수까지 기승한 8번 스페셜 파워가 명신 파워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주력 한 방 맞고는 1번 8번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8번마 알렉토, 여기 2번 비카 오브 더 선, 7번 온누리 강자. 요 세 마필이 조금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 여기 외곽에 11번마
골든 블릿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는 충만은 없습니다. 이 알렉토로라는 마필이 물론 이제 지난번에 입장을 했고 또 이번 경주는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내용을 보면 약간 어부지리로 올라온 그런 경향이 짙어요. 따라서 이 알렉토란 마필이 지난번 편성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아주 많은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편성은 뭐 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알렉토를 믿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지고 7번 온누리 강자 같은 경우는 1600을 짐 뛰다가 1300으로 경주거리 줄여서 나왔어요. 그 부분은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오늘의 강자 같은 경우도 그 스피드는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썼는데 1300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되긴 합니다. 워낙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레이스 흐름이 굉장히 느리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오늘의 강자의 막판 한 발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 안쪽이 2번마 비카 오브 더 선이나 비인기 마필인 3번 슈퍼 윙즈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비카 오브 더 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했고 이번 경주는 컨디션이 지난번보다는 확연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동영 기수고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비카 오브 더 선이 기술적인 산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3번 슈퍼윙즈라는 마필도 지금 8주 만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슈퍼윙즈도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티기가 가능하죠. 지금 인기 마필인 오늘의 강자는 알렉토가 발주가 아주 그렇게 뛰어난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3번 슈퍼윙지도 선덕권 가담 이후에 충분히 버티기가 가능하다. 일단 뭐 슈퍼윙지라는 마필도 뚝심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빠른 페이스에서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는 빠른 페이스가 절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단 안쪽에 두 마필 비카 오브 더 선과 슈퍼 윙지가 레이스 전개에 대한 메리트는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7번, 8번 특히 8번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서 이제 조금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안쪽에 2번, 3번 막권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커크 미니스터를 축으로 후청을 찾는 그런 레이스죠. 커크 미니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보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커크 미니스터는 많이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거리도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1600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 다시 한번 1600이고 편성이 워낙 약하고 또 커크 미니스터 자체가 지금 힘이 부쩍부쩍 붙어가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커크 미니스터가 무난하게 입상을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후차기에서는 4번마 포바트 5번마 세다, 6번마 피치치, 외곽의 8번마 KO 바람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역시 다른 이 마필들 4번, 5번, 6번, 8번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중에서 역시 뭐 여러 번 가기는 좀 그렇고 한두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5번마 세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다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무엇보다도 단독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레이스 자체가 워낙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뭐 포바트나 피치치, 케어 바람도 워낙에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경주가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포바트나 피치치, 케어 바람도 조금 더 서둘러서 앞에 붙이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붙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세다 같은 경우는 잡고 가는 선행이에요. 물론 이제 커크 미니스터도 그 좀 더 일찍 붙긴 하겠습니다만 4코너까지는 자기 페이스를 충분히 지키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능력은 사실 비슷합니다. 뭐 포바트나 세다나 피치나 키오바라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전개적 메리트가 있는 오마 세다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지난번에 끝걸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편성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의 오마 세다는 상당한 메리트를 안고 있다. 일단 이번 경주 역시 3번 커크 미니스터와 5번만 세다 3번, 5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혼돈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판은 3번마 다르마
여기에 9번 썬레이저, 두마필이 뭐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8번 스피릿 우먼도 좀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게 팔릴 테고, 여기에 10번마 벙글벙글, 또 1번마 로얄 켈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기는 복병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예요. 뭐 인기 3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르마, 썬레이저, 스프릿 우먼이 장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마 같은 경우는 1000m, 극단적인 1000m로 내려온 것이 나쁘진 않아요. 혈통적으로는 거리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1600에서 좀 막판 한 발에 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르마 같은 경우는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단거리를 못 쓰고 혈통적으로 거리가 짧지만 장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는 1000m가 내려온 게 맞아요. 근데 발주가 안 된다 그러면 1000m에서 늦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으로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썬레이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행을 갔죠. 최근 2개 경주 연투인데 선행을 갔는데 끝걸음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에 머물렀고, 근데 이번 경주는 외곽인데 선행이 쉽지가 않아요.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선행 페이스보다 훨씬 더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막판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못 갈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썬레이저도 불안불안한 그런 마필이고, 스프릿 우먼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승군전이었었죠.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외곽도 심하게 돌았고, 컨디션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스프릿 우먼이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만큼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따라서 물론 뭐 3번, 8번, 9번 다 빼고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복병들에게 관심을 가져가야죠. 두 마필이에요. 안쪽에 1번가 퀸미디어와 5번 해피레이디예요. 퀸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착을 하고 승급을 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안 팔릴 수밖에 없는데, 퀸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놓고 가면서 최고를 향해 퀸미디어 주력은 이제 두 방으로 때렸던 그런 레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올라왔는데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외곽에서 뭐 초반부터 큰 의지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딱 붙어서 가는 레이스예요. 그렇다면 이번 퀸미디어도 얼마든지 천마태아라는 점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5번 해피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번 해피레이드는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에요. 지난 3월 17일 날 우승을 거머쥘 때 뭐 완벽하게 능력으로 자력으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 경주 이후에 조금 컨디션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헤매다가 지난번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면서 4차에 갖다 댔는데, 이번 경주는 지난 3월 17일 못지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도 제대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해피레이디 역시 뭐 선두권 공략 충분히 하죠. 뭐 따라가면서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해피레이디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뭐 인기는 3번, 8번, 9번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을 주도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배팅에 있어서 우리가 축으로 놓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은 2번 퀸미디어나 5번 해피레이디 이런 복병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의도적으로 배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4번마 당대 알파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테죠. 여기에 2번마 전사 이후에 또 10번마 새벽바다, 8번 리턴 오브 더 킹, 9번 샤프 아메리칸 이런 말이 팔리는데, 이 당대 알파도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났어요. 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1200을 뛰고 1000m로 지금 내려온 조건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전사 후에와의 선행 충돌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부담 중량이 지금 5kg가 늘어나서 56.5kg라면 아주 깔끔하게 가지 않으면 쉽진 않아요. 뭐 전사 후회가 역시 승급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린다면, 당대 알파가 좀 쉽게 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지난번도 그렇고 끝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하나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요. 따라서 이 당대 알파를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복병을 축으로 가야죠. 그 중심에는 제가 그동안 좀 째왔던 그런 마필이 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컨디션의 변화가 정말 뚜렷합니다. 그리고 편성이 이번 경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따라서 살아난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입장을 하고도 남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당대 알파랑 붙여도 굉장히 짭짤한 배당이 형성이 되는데 당대 알파가 자빠지는 순간에는 복대복 막권이랑 엮이면서 아주 큰 배당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중배당 내지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승부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박랑규의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3군 18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5번마 오픈 더 스카이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2번마 그레이티킹이 대기를 형성할 테고 그 밖에 안쪽에 1번마 담양한호, 7번마 모닝코리아, 10번마 다섯매, 또 12번마 스바들 파리까지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요. 저는 오픈 더 스카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오픈 더 스카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외국에서 제가 또 골라온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오픈 더 스카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요. 편성은 강하지 않은데 첫 번째는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마필은 그렇게 장거리 마필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거리에서 대선 경주에서 한번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리력이 문제 1800이 물론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승급전에 1800이라는 얘기는 좀 다르죠. 어떤 적응의 문제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오픈 더 스카이가 게이트 이탈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최근에 따라가면서도 능력 발휘를 해내고 있는데 이 오픈 더 스카이가 아직까지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주행 불량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외사 모래를 맞으면서 고개를 쳐들고 쌩 난리를 쳤던 그런 상황이고 또 직선주로 해서는 외측으로 삐지면서 사행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1800에서 그런 부분이 완전히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1800은 오픈 더 스카이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오픈 더 스카이 이거 못 믿는 마필입니다. 근데 압도적인 인기 1위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순간에는 배당으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복병 한두 소개해드리면 외곽에 12번마 스바들 파리입니다. 스바들 파리라는 마필이 화려함은 다른 마필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뚝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기복은 보였고 지난번에도 사실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데려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여전히 컨디션 좋습니다. 또 외곽 게이트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도 스바들 파리의 막판 뚝심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바들 파리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인기 1위인 오픈 더 스카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렸고 따라서 복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간다면 외곽의 12번마 스바들 파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마필로 다가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8번마 라이징 코리아, 4번마 에이스의 선물, 6번마 펜타일즈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에 3번마 남양타워, 월드피스 이런 마필이 팔리긴 합니다만 남양타워나 월드피스는 입상 도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4번, 6번, 8번 세 마리 싸움이에요. 대끼리는 승부전을 갖는 두 마필 4번, 8번 쪽으로 흐르긴 하겠습니다만 요거 세 마필 중에서 한 마리 빼고 단방 승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세 마리 중에서 빼고 싶은 마필은 4번마 에이스의 선물입니다. 이 에이스의 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0일 날 오픈 더 스카이랑 같이 들어올 때는 편성이 정말 약했죠. 오픈 더 스카이 말고는 사실 말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딱 한 발만 쓰면서 신맛신의 착착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고 편성이 워낙 약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입상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력은 없었어요.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급전이라면 에이스의 선물 다소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8번 라이징 코리아도 승근전이긴 해요. 그리고 라이징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역시 5번 게이트에서 전개적으로 굉장히 체력이 전개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라이징 코리아는 컨디션이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갔고 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레이스 흐름의 장점을 감안해 본다면 에이스 선물보다는 그래도 이선 점에 더 발달이 이렇게 보여지고 펜타일즈 같은 경우는 뭐 선입권에서 여유 있게 따라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부담 용량이 4.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부담 용량 무겁다고 해서 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고 펜타일즈 같은 경우도 뚝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선입권 체력이 전개 이후에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4번, 6번, 8번 세 마필 싸움인데 불안한 마필은 4번마 에이스의 선물이기 때문에 6번마 펜타힐즈와 8번 라이징 코리아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이변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판은 6번마 핑크블레이드 중심으로 4번마 더스타즈 또 8번마 바로가 안쪽에 1번 퍼스트선 5번 런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거 충마 없습니다. 이 6번마 핑크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지난번에 1600에서도 우승을 거머졌어요. 그렇지만 지난 5월 19일도 1600에서 우승을 거머졌고 지난 6월 2일 1600에서 3택이에요. 나름대로 1600에서 좀 적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그렇게 널널한 마필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주는 부담 용량이 무려 4kg가 늘어났습니다. 56kg에 1600 핑크블레이드 못 미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무 생각 없이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약간 어부지리를 놓았던 앞선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핑크블레이드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지난번 전개적으로 어부지리에다가 부담 용량이 4kg가 늘어난 조건 뭐 단거리랑 또 얘기가 좀 달라요. 그렇지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 한계치에 있는 그런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핑크블레이드를 약하게 보면 상대적으로 또 팔리는 8번만 바로가도 약하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핑크블레이드랑 바로가가 지난번에 같이 들어왔는데 이 앞선이 무너지면서 조마필이 바닥권에 있다가 그냥 어부지리에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가는 뭐 조인권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핑크블레이드를 약하게 보면 바로가도 당연히 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뭐 바로가 바람이 좀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미든들은 좀 역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3번만 케이프 매직이 상대적으로 최고의 복병이라고 봅니다. 케이프 매직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에 늦발을 하면서도 막판 한 발을 쓰면서 우리에게 또 짭짤한 배당을 선사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과정에서 폐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날 주행 연습을 한번 하고 6월 2일날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폐출혈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나 보여져요. 좀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1600인데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다면 뭐 케이프 매직이 정상적인 출발을 이후에 충분히 외곽에서 조금 한 타임 빠르게 올라오면서 4코나 좀 들어오면서 선두권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뭐 충분히 막판까지 선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기도에 선전 밀려 있지만 뭐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은 안쪽에 3번 케이프 매직이다. 인기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프 매직을 배팅의 축으로 뭐 고배당도 충분히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10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무적 원더풀 중심으로 배당해 돌아갑니다. 안쪽에 3번 원더풀 투데이, 6번마 퓨어리스 파크, 또 외곽에 12번마 팡팡 히어로, 8번마 퀴트와치 여러 마피에 팔리는데 이건 보병 한도 노력합니다. 일단 뭐 무적 원더풀 같은 경우는 대련은 가야죠. 부담 용량이 2.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무적 원더풀의 최근의 상승세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반면에 원더풀 투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최선의 3색이었고 또 13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원더풀 투데이라는 마필도 믿기는 좀 부족해요.
퓨리 스파크 같은 경우도 줄어든 경주거리는 낮습니다. 1800보다는 1400이 좀 유리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워낙 다 쥐어짰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퓨리 스파크도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무적 원더풀에 붙여서 요거 주력 한 방까지도,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짭짤한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아주 막은 구멍수를 여러 번 가져가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짭짤한 배당을 또 제대로 한번 맞춰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추천 경기로 선정한 만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